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업 탐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방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근처, 이 평택이 근처라서 그러면 뭐 온 김에 삼성전자 한번 평택 공장 한번 가자라고 해서 이제 왔고요. 그냥 기를 한번 받으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고 그런지 한번 기 받으려고 왔고,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HBM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컨콜에서도 HBM 납품 일정과 관련된 로드맵이 뭐 발표가 되었고, HBM3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약간 이 품질이 좋지 않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품으로서 제대로 된 공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양품의 제품 같은 경우는 호퍼 쪽으로 공급이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HBM3E와 관련된 부분, 또 뭐 8단 관련 부분은 이미 이제 지금 통과가 나온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나중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웰이 주력 모델이 되는데 호퍼 칩에 납품하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제순항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호퍼칩 수요도 여전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주된 투자자가 되겠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4개 회사죠. 그쪽에서 호퍼칩 대신해서 블랙웰을 사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호퍼칩의 수요가 빠지냐? 그렇진 않다. 이 빅테크 회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이 호퍼 수요가 결국 블랙웰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그래 사고 싶었는데 이게 못 샀던 이런 기업들,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각국의 정부 이런 쪽에서 호퍼칩이 많이 수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한다면 호퍼칩 수요 역시도 내년까지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HBM3 쪽에 매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은 그래 좋아, 알겠어, 성장할 것 같은데 레거시 쪽이 문제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LPDDR 관련, 그러니까 모바일향이죠. 모바일향 쪽에 지금 D램이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나? D램 전체적인 ASP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서버 쪽 수요가 워낙 견조해서 전반적인 이 D램 쪽의 ASP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개화가 됩니다. 물론 뭐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울트라 모델에 지금 램을 12기가 이상 장착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8기가인데 온디바이스 AI를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10기가 이상의 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출시되는 많은 이 스마트폰의 램이 이제는 12기가 정도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기존의 스마트폰에 납품되었던 LPDDR보다 아무래도 이제 12기가 LPDDR 공급되는 DDR5의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용량도 늘어나고 마진율도 높아진다라는 거. 그렇다면 또 모바일 쪽에 대한 우려감도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워낙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 악재도 그냥 무시했던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썼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한번 좀 되짚어 보자 라는 쪽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은 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 역시도 단기적으로 어쨌든 큰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는 수급적으로도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연말 안으로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를 투자하신다면 신규 매수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뭐 내가 반도체를 빠져나간다,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 분이 계신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의미 없다, 조금 더 기다릴만 하다. 오히려 반도체가 한번 숨고르기를 어쨌든 했어야 될 구간이고 지금이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음식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부대찌개인데
어쨌든 부대찌개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중에 부대찌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특징적으로 맛집 부대찌개는 맛집이 있나? 라는 생각. 어차피 뭐 그 햄 넣고 김치 국물 베이스는 다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음식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뭐 일단 먹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퍼서 이렇게 비벼 먹는 이런 느낌인데 일단 한번 먹어보죠. 예상했던 맛. 마늘 향이 강하고 김치 베이스는 아니네요. 김치 국물 베이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기 갈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랑 좀 다르네요. 의정부식이랑 다릅니다. 이게 베이크드 빈이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놀부 부대찌개나 그 다음에 의정부 그런 부대찌개 맛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그냥 일반 육수로 좀 깔끔한 느낌 있는 것 같긴 해요. 열량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거는 좀 취소다, 취소. 왜요? 아니, 확실하게 맛있어졌어. 음식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모든 재료가 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게 좀 오래되면서 확실하게 육수가 우려지니까 엄청 깔끔하네. 이게 왜 이 집이 50년 됐다 그랬잖아. 5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 맛있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나 부대찌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뭐 부대찌개를 이 집을 막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내가 일부러 이걸 먹기 위해서 오냐,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부대찌개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면 난 이 집을 올 것 같긴 해. 혹시라도 부대찌개를 드실 일이 있으시면 와보십시오. 50년 동안 한 이유가 있네. 확실하게.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 1차 랠리는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 올해, 그러니까 4월달. 올해 4월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결국은 이제 실적을 이제 찍어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여줘. 올해 1분기까지는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는 시장에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AI가 돈이 되냐. AI 시장에서 우리 이 소부장들, 그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들기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복석 가리기가 나온 거고, 결국은 보여줘야 되는 건 실적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 그러면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이 빠르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러면 4분기 초가 될 거고, 좀 늦으면 한 내년 1분기가 되겠지. 그럴 때쯤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실적이 나온다. 왜냐면 삼성전자 HBM 라인 자체도 이제 증설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우려감만 있었고 테스트만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콜 테스트 통과되면서 이제 양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엔비디아 컨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블랙웰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우려감은 이제 해소됐어. 어쨌든 조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원래 양산에서 출시거든. 그러면 미리 들어가잖아. 그 HBM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게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은 나올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을 찍히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게, 이제는 모멘텀만으로는 가는 종목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확실하게 실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테크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테크 마이그레이션 진행 속도가 더뎠어.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 원C 공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너 삼성전자 플러스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 라인에서 원C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 매출 이제는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순 그냥 공정의 전환 관련 부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기서 실제로 매출이 내는 애들만 갈 거야. 그걸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제 우리 또 채널을 또 많이 시청해 주셔야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 나오는 소부장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원래 내가 삼성전자 부정적으로 봤잖아. 근데 HBM과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HBM 생각하지만 레거시 쪽도 나는 내년이면 온디바이스 AI 관련 부분이 터지면서 레거시 쪽도 나는 분명히 쇼티지라 보거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레거시 쪽의 성장성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괜찮게 본다. 그렇게 생각해서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도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종목 중에 딱 하나를 사야 된다 라고 하면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냥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무조건 한 종목을 사야 된다 하면 삼성전자가 맞고, 그걸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서 전 세계에서 딱 한 종목을 사야 된다고 하면 난 그건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는 거지.